네, 반갑습니다. 물리 엄기분 강사입니다. 이제 요거를 동영상을 보게 될 시기가 아마 시험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발표가 됐는데 날짜가 발표가 됐죠. 19일하고 26일인데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점수를 합격하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크게 3가지예요.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최근에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 뭐 연세대야 오래됐지만 최근 3년을 잘랐어요. 그래서 고려대는 최근 3년이 있고 연세대도 최근 3년 동안 출제된 경향을 미리 볼게요. 요거 보면 이제 대략 어디서 나오고 앞으로 올해도 어디서 나올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하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2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해야지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그런 전략을 같이 세워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은 그 Q&A 보통 이제 게시판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해지니까 또 고민도 많고 이제 그걸 제가 좀 모아서 같이 일괄적으로 좀 답변 드리는 형식을 요 가져볼게요. 3번째. 일단은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미리 제대로 알자. 그래서 보통 그냥 대학 물리가 시험 범위이긴 해요. 그리고 대학 물리와 시험 범위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험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르게 변형해서 나오는지 그거를 제가 연세대, 고려대 분리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분리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어차피 우리는 뭐 연세대만 볼 거야, 고려대 볼 거야는 그 분리해서 보는 친구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2개의 시험을 동시에 준비한다면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방향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일단 연세대는 최근 3년 정도를 표로 담았는데 뭐 여기가 이제 다 알 거예요. 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전자기, 파동감이 현대물리.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 순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18학년도, 요거는 19, 요건 최근 작년이에요. 이렇게. 연세는 최근에 22개를 내요. 그리고 이게 22개는 20개와 더하기가 표시가 뭐냐면 20개는 객관식. 그냥 객관식 유형이고 2개는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22개가 있고 일단 예전에 2018학년들 보면 역학은 7개. 많죠? 7개. 전자기 6개. 2개 합치면 13개.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50%가 넘어요. 그리고 요 역학에서 이제 주관식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유체는 한 3개 나왔어요. 되게 오버야, 이때는. 유체학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력학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 전자기학은 6개. 파동과 빛도 되게 오버했어요. 그때는 한 5개 이렇게. 아니 전자기가 6개인데 파동과 빛은 사실 공부할 양도 얼마 안 되잖아. 근데 한 5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대물리는 1개 정도 이렇게. 근데 최근에 이제 2년치는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요. 여기는 2019학년도는 역학이 한 7개, 똑같이 7개. 여기 이제 작년에 1개 줄었고 유체는 이제 3개에서 1개. 작년에 1개. 요 1개가 뭐냐면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주관식. 그다음 연력학은 이제 없다가 2개, 보통 3개 이렇게. 그리고 전자기학은 7개, 여기는 8개. 작년에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 파동과 빛은 한 3개에서 3개. 현대물리는 2개에서 1개. 보통에 어떤 시험을 보든 그냥 일반 물리 전체가 시험 범위야라고 하면 이 정도 스타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역학이랑 전자기학이 제일 많아. 항상 그래. 보통 이제 22개라고 생각하면 2개 더하면 벌써 14개, 이것도 14개 이렇게. 14개 정도가 역학 전자기 나오고 물론 역학 전자기 제일 양이 많죠. 양이 많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좀 약간 양이 작은 유체역학도 좀 나오고 연력학 나오고 그다음 현대물리도 쭉 출제가 되고 이따가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만큼이면 여기서 22개 문제를 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범위에 고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범위에서 고르게. 그러니까 뭐 역학 안에서도 이제 뭐 중역자 운동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에 단진동까지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 내는 거야.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파트가 중요할 것 같아. 탁 찍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문제를 전체 범위를 골고루 아주 그냥 균등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의 강약을 좀 조절하긴 하겠지만 그냥 모든 게 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전체 연세대 최근의 표고 사실은 이 전에 있었어요. 전에 2017, 16, 15, 14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연세대도 이제 서술로 나온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는 한 6개, 4개. 그러니까 전체 서술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6개를 내면 그 안에 작은 문제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야. 문제가 하나인데 그 안에 작은 문제 여러 개를 배치해서 전체 문제는 한 20개가 돼요. 풀어야 될 게. 그게 이제
바로 뒤에 보겠지. 뭐 고려대에서 되죠, 고려대. 고려대는 4개 문제야. 4개 문제 4개밖에 안 되지만 밑에 작은 문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실제 풀어야 될 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게 예전 요거 전에는 뭐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다가 그다음에 주관식은 여기는 다 단답식이거든요. 답만 쓰는. 예전에는 이제 주관식도 서술을 했어요. 연세대가. 서술로 하다가 최근까지 쭉 오면서 서술의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객관식을 집어넣고 문제를 22개 하니까 이걸 1시간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관식도 서술로 하는 게 아니고 답만 쓰게끔 이렇게. 물론 배점은 되게 높아요. 주관식이. 자,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럼 이걸 딱 보면 보통 이제 올해 그 12월 26일 날 시험 보는 거기서도 되게 비슷할 거예요. 요거랑 뭐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가 편입에 대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다 해서 문제 유형을 확 틀지 않는 이상은 요걸 유지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세대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보통 아는 객관식은 그 수능이 제일 익숙할 거 아니야. 다 대학교 가려고 시험 봤으니까. 근데 수능에 보면 이제 어떤 문제를 계산하는 게 있고 혹은 기억, 니은, 디귿 박스가 쳐 있고 기억이 맞냐, 니은이 맞냐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연세대 객관식은 다 이런 계산 문제예요, 계산. 여기 보면 정기장과 자기장이 있고 입자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직진하도록 하는 속력이 뭐냐라고 해서 속력을 그냥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해서 막 기억을 지우고 니은을 맞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을 딱 해야 돼요, 하나. 주제 하나, 문제 하나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계산형 스타일의 객관식이고 최근은 5개인데 예전에는 여기 2017년 6개까지 나온 적도 있고 이게 고르는 문제가 7번, 8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게 한 3년, 4년 전이고 최근은 이런 건 없어. 근데 그냥 예시로 넣어놨어, 예시. 여기 번호는 뭐냐면 여기 56번, 13번은 제가 이제 그 10월 달부터 그게 있어요. 기출 모의고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기출 모의고사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출을 변형해서 그동안 출제됐던 전체를 시험을 보고 같이 풀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모의고사 특강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참고예요, 참고. 그다음 2017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말이 많아. 쭉 하다가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고르는 거야. 이게 보면 딱 봐도 이제 어떤 문제 같아요? 배기가스를 분출해서 이렇게 딱 벌어지게 되면 요거는 뭐 우주의 운동이 뭐야? 그러면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속도가 얼마야?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뭘 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계산 문제도 있고 요것처럼 이렇게 설명도 돼 있어야 돼. 방향도 찾고 크기도 찾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기 뒤에 가보면 전자기 파트, 뭐 전자기파 같은 거 보면 이런 계산이 아니라 설명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전자기파는 횡파다. 뭐 이렇게. 그런 유형도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딱 계산을 하나를 딱 해서 그냥 거기에 맞는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 수능처럼 이렇게 잘 찍자가 안 돼요. 찍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걸 딱 구해야 돼. 이렇게. 자, 이게 연세대에서 말하는 객관식 유형이고. 자, 근데 주관식은 뭐냐면 이제 주관식은 답이 없고 내가 답을 써야 되잖아요. 빈칸이 있고. 예전에 연세대는 이제 서술해서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은 그냥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쓰면 돼요. 자, 요거 2018 연세대 보세요. 밀도가 로를 균일한 물질의 관성 모멘트는 다음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여기 이제 어떤 녀석이 여기 공간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막대의 관성 능률 이런 표현은 보통 관성 모멘트, 회전 관성을 뜻해요. 그래서 I를 M과 L로 나타내라. 이렇게. 이거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여기다가 로의 제곱, 로 DV라고 하는 로를 결정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푸는 문제야. 근데 이게 객관식이라면 이제 보기가 있겠죠? 몇 개 중에 고르는 거고. 이게 주관식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답만 쓰는 거. 여기 이제 주관식 단답식이라 그래요. 단답 주관식. 그 다음에 여기 2019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건 전자기 파트예요. 이게 축전기의 평형파 축전기에다가 이 내부에 카파1, 카파2란 2개 물질을 꼈어요. 이렇게. 요거 사실 이론할 때 한번 해봤죠. 요것도 해보고 유전체 2개를 채워놓고 이 축전기의 전기용량을 구하래. 이것도 그냥 답만 딱 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이제 단답식의 주관식이 최근에 나오는 연세대 스타일이에요. 앞에 있는 객관식 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답식 이런 주관식이 2개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다 뭐냐면 이게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 어디서 출제될까를 고민해 보면 나오는 데가 그냥 다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자기 파트에 좀 특이한 거 물어본 적 있어요. 막 전기 쌍극자가 뭐야, 뭐 이런 거.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전기장 파트에 가보면 전기장이 중요하고 그 전기장을 해석하는 가우스 법칙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내지 않고 되게 지엽적인 것. 아, 설마 이걸 알까?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일부러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지엽적인 건 아니에요. 전체 22개 중에 열 몇 개는 그냥 보통 평범한 공부를 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것들을 내고 그다음에 약간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약간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 스타일을 몇 개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어쩌면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될까? 문제 출처가 뭘까? 이렇게. 족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땐 족보라 했는데 요즘은 소스라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족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내려놓은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보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편입해서 족보라고 하면 연세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거란 말이에요. 1학년 때. 공대생을 대상으로 하면 보통 대학물리, 일반물리가 그냥 필수 과목이니까 거기서 수업을 우리 수강하면 이런 시험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 대한 것은 다 서술이에요, 서술. 웬만하면. 관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그 2019년도 연말에 뭐가 나왔냐면 연세대에서 이 정보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연세대 물리학과에서 이제 연세대에서 나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책자로 낸 적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기출문제집이지 이렇게. 우리들은 그동안 이런 식의 문제를 내왔다. 문제가 있고 뒤에 아주 간략한 해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뭐지 이거? 여기서 내는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책을 구입해서 보니까 거기서 거의 출제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내는 적은 있지만 전체가 겹치는 거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 서술이고 여기는 우리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연세대 같은 경우,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어떤 시험지에서 그대로 내지 않을까?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나올까 보면 그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할리데이나 영책 있어. 대학 물리. 거기 보면 예제와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데서 비슷하게 돼요. 이렇게. 이따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세대든 고려대든 어떤 시험을 내든 뭐 문제를 이상하게 내든 뭐 하든 이 두 권의 책의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나 유형 자체를 이런 책들에 등장하는 예제와 연습 문제를 벗어나서 이상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치가 뭐냐면 여기 나온 예제와 연습 문제를 내가 조금씩 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작년에든 재작년이든 합격한 친구들 보면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열심히 풀고 거기에 있는 오답 정리하고 나중에 비슷하게 나오면 내가 틀리지 않게끔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막판까지 그것만 계속 풀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시험장 가면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똑같이는 안 나와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뭔가 출처라고 하면 그냥 이런 대학 물리에 있는 예제와 연습 문제를 내는구나 이렇게 똑같이 되진 않아요. 똑같이 내면 뭔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변형해서 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는 그 5, 6월 달에 했던 기본 문제풀이가 있고요. 230제, 그다음에 10월 달까지 하는 그 심화 260제가 있어요.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요 강의에서 등장하는 이런 문제집하고 모의고사는 대학 물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을 모아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비슷하게 나온 적도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연세대에서 시험을 낼 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냈던 것을 카피해서 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동안 여기 있던 대학 물리에 있던 예제와 연습 문제에서 약간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 자. 고려대 같은 경우 볼게요. 고려대는 최근 이제 이때가 처음 시작했어요. 연세대는 예전부터 뭐 수학과 물리 이렇게 전공시험을 보면서 편입생을 뽑았고 고려대는 옛날에 이제 영어를 봤단 말이에요. 영어, 수학 이런 거. 근데 2018학년도부터 이제 공대든 뭐든 전공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요거 근데 특징은 최근 3년치 보면 다 네 문제가 나와. 똑같이. 네 문제씩 나오고 네 문제가 다 서술 문제예요. 서술 문제라는 얘기는 문제 하나를 딱 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답안지를 이만한 걸 줘. 보통 우리가 그 8절지라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 한 장을 주면 앞뒤를 딱 채워서 답을 구성해야 돼. 근데
네 문제지만 사실 네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한 문제 아래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두 개든 세 개든 섞여 있어. 최소 두 개라 하면 8개에서 뭐 3개라 하면 1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답지에 써야 될 어떤 답은 이 문제를 다 풀었다면 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8개에서 한 15, 6개까지 확정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고 그리고 딱 봐도 벌써 역학 하나를 쫙 깔아요. 무조건. 역학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쫙. 아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는 쭉 깔아. 근데 여기는 예전에 2개가 나왔다가 1개 나오고 1개 나오고 이렇게. 비슷하게 깔아. 그리고 현대물리는 하나씩 깔아요. 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력학이 이제 최근에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최근 2년치를 보면 역학, 연력학, 전자기, 현대물리. 이렇게 문제를 딱 구성해. 이렇게.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 역학에도 벌써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역학이 되게 양이 많은데 7개를 내고 싶어 하면 다 내면 돼. 여기저기 이렇게. 근데 여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역학을 한 문제를 딱 낼 거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어렵거나 혹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지엽적인 곳에서 나오진 않아요. 절대. 고려대는 이게 중요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지금쯤은. 역학은 여기가 중요해. 전자기는 여기가 중요하지. 그런 중요한 파트에서 이제 문제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를 맛을 봅시다. 자, 이게 고려대 서술 문제는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 작년이에요. 뭐 그림이 대충 그린 거예요. 복원이 좀 이렇게 됐어. 뭐 여기에 높이가 있고 반지름발이 원형 궤도가 있고 물체를 가만히 놓겠지. 근데 여기에 물체에다가 질량과 반지름이 표기했다는 얘기는 얘가 구를 수 있는 거야. 대굴대굴. 이렇게 막 굴러서 여기를 통과해서 한 바퀴를 돈대. 그러면 쭉 보다 보면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공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h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여기가 최소 높이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작년 시험 본 친구들이 보자마자 답을 탁 떴어. 여기 딱 보니까 5분의 MR 제곱이야, 이거. 요거 이제 곽찬공, 창공. 창공 같은 경우는 뭐 최고점의 조건과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막 쓰면 7분의 27이 나와. 여기 속도가. 속도 구하면 2.7R이 딱 나와요. 그거를 이론부터 해서 문제 풀이하고 파이널까지 계속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답만 쓰면 안 되죠? 요거는 서술이니까 요걸 쭉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2019 고려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요 안에 3개가 있다고요? 작은 문제가. 뭐 자기 선속, 자기 플럭스를 구해라. 그 다음에 네모난 고리가 쭉 이동하면서 얘로부터 멀어지니까 여기에 뭔가 전류가 흐르겠지? 유도전류가. 그걸 흐르는 게 하는 유도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선비에 작용하는 합력. 뭐냐면 전류가 흘러가면 자기력을 받을 거예요. 운동방향 반대. 그 자기력 구하는 거. 알짜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서술 문제는 어떤 문제 상황이 하나가 있고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본 230제랑 심화 260제에서 하는 게 이런 작업이죠. 어떤 문제 상황이 하나가 있으면 1, 2, 3, 4, 5, 6 이렇게.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번씩 다 점검해 보는 거. 이런 게 고대 스타일이고 연대 스타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번 뭐 구리도선에 유도되는 전류가 얼마야? 이렇게 딱 물어보면 연세대 객관식이나 연세대 단답식이 되는 거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걸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할 때 연세대를 타겟으로 하겠다. 고려대를 타겟으로 하겠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 여기에서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지문들을 해설하게 보다 보면 그 단계로 풀어나가는 게 고려대 서술이고 하나를 딱 집어서 뭔가 계산해 보는 것 이게 연대 객관식이나 단답 주관식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려대 출처가 뭐냐, 출처. 얘들이 어디서 문제를 내고 있느냐. 요거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고려대는 그 교양물리실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 교양물리실의 의미는 그 고려대 1학년 공대생을 대상으로 일반 물리를 수업이 필수로 잡혀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을 쭉 깔겠지. 그리고 시험을 하나를 딱 봐요. 하나를 보고 이제 그냥 똑같이 채점해서 이제 성적을 매기는데 거기에 시험지 오픈해 놨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2007년, 8년부터인가? 나 12년부터인가 해서 고려대에서 출제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물리에 대해서 정답과 해설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옛날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연습해 봐라. 그런 의미의 교양 물리실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2018과 2019 있죠, 요거. 요 두 개.
여기는 서술은 그 교양 물리실에 있는 문제와 데이터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똑같은 것도 있었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야, 혹시 그 파이널 때 그걸 많이 썼는데, 파이널 때는 거기 있는 PDF를 다운받아서 뭐 우리 수업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보충으로 넘겼어요. 이렇게. 같이 풀어보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2018, 2019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지 딱 가서 받았더니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랑. 그래서 그냥 토시는 안 틀리고, 예? 숫자도 거의 똑같이 내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거의 합격자 평균이 막 95점이네, 7점이네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게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서술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고려돼서 이제 몰라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이 교양 물리실을 개편하면서 싹 지워버리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해서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약간 좀 짜증냈나 봐. 담당자들이. 야, 얘들이 뭐 수준이 왜 이래 하면서 그냥 다시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 편입시험도 작년에 났던 서술 요 문제는 그냥 교양 물리실에 있는 자료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전혀 관련 없는 주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관련 없는 주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들이 시험 본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상관없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할리데이 영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해서 많이 됐어요. 여기서. 할리데이 영책은 특히나 매번 얘기하지만 영책은 그거 하기가 좋아. 그냥 서술 문제를 준비하기 되게 좋아요. 여기 왜 좋냐면 되게 서술식 스타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번역된 책은 그 연습 문제가 이제 한 50%밖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번역할 때 원서에 있는 거 중에 그 서술 스타일에 맞는 문제만 골라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문제 되게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할리데이 구판 같은 경우는 그냥 100%다 번역해 놓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되게 지저분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 영책의 번역판에 있는 역학 문제 비슷한 거 2개가 나오고 그다음 전자기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예제 정도의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물리도 뒤에 이제 그 양자각적인 파동함수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나오고 이렇게 연력학은 아주 쉬운 거 나오고 카르노 기가 이런 거. 그래서 고려대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참고했지만 최근에는 별로 참고하지 않고 있다. 참고하지 않고 그냥 보통 아주 가장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거죠. 할리데이 영책에 있는 예와 연습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230제, 260제가 있는데 여기가 모의고사,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런 데에서 뭐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연세대는 그냥 전범위에 다 내고 있다. 지엽적인 것도 막 낸다. 고려대는 서술로 문제의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중요한 문제, 중요한 파트에서 끄집어서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내가 편입은 내가 점수를 몇 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TO가 몇 명 뜨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절대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전자공학에다가 내가 원서를 넣었는데 전자공학의 TO가 한 20명이래. 그럼 전자과가 가기 어렵지만 되게 좋은 거야. TO가 많으니까. 그런 식이 돼요. 그리고 좀 낮은 과라고 하는 과들이 가기가 쉽다고 하지만 TO가 확 줄면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TO가 몇 명 뜨는지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일단 연세대든 고려대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TU가 얼마가 돼서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 한 명은 내가 차지해야지. 그런 식의 마음이 있으면 할리데이 영책에 나오는 예제나 연습 문제 정도를 편하진 않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든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면 돼요. 그런 얘기를 이따가 2부 학습 전략을 짤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근데 결론은 연세대든 고려대든 얘들이 어디서 문제를 내느냐. 그냥 이런 대학 물리에 있는 예제 연습 문제 내고 있다. 이렇게. 이게 1차 결론이 돼요. 유형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올해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냥 반복은 될 것 같아요. 3년치가 똑같아. 확률적으로 올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연수대는 22개가 객관식 20개, 주간 단답식이 2개. 이렇게. 고려대는 여기에 4개 서술이지만 이 안에는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개, 3개가 섞여 있으니까 사실 풀어야 될 문제는 최소 8개에서 최대한 15개 정도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맨날 나오는 파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희가 그 심화 260제 교재를 보면 유형이 이론 정리된 유형이에요. 유형에 77개가 있어요. 근데 그 유형 정리 옆에 이제 기출된 연도를 표기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파트, 특히 역학 같은 경우에는 충돌, 요거, 그다음 광체전 역학, 요거, 여기 문제가 진짜 많아. 예? 충돌은 뭐 탄성이냐, 비탄성이냐, 완전 비탄성이냐, 뭐 세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탄성 충돌. 그다음 완전 비탄성에서 덩어리가 돼서 같이 가는 완전 비탄성과 탄성, 이 두 개가 중요하고 강체전 역학은 사실 여기에 연동이 돼요. 이렇게. 여기에 회전 역학이라고 하면 뭐 덩어리가 정지할 때, 덩어리가 축을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회전할 때, 이게 축 고정 회전, 뭐 굴러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물체가 달려 있을 때, 그 다음에 회전에서의 충돌인 가공동량 보존을 쓸 때, 이런 거는 그냥 그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대학에서만 딱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대학 물리에서 딱 그 정해져 있는 거기 대학 물리만 등장하는 토크, 가공동량, 굴러갈 때, 회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출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요 하여튼 그 링크 옆에다가 자료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자료는 그 전체 이론을 정리한 유형 정리 77개의 이론 정리된 거 옆에 그 내용이 있고 옆에다가 이제 그 기출 연도 몇 년도 연세대 몇 년도 고려대 이렇게. 그러면 유형을 쫙 보겠죠, 여러분들이? 쫙 보고 나서 그다음 이 유형에 몇 개가 나왔지 그걸 확인해 봐요. 이렇게.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세하게 풀어내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분석은 그 기출 특강이 있어요, 특강. 특강에서 또 자세히 할게요. 자, 그래서 역학은 1등이에요. 회전 역학. 그 다음 충돌. 그 다음 굴러갈 때 원운동 혹은 굴러갈 때 단진동 이런 거. 나머지는 그냥 힘에 대한 분석, 에너지의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맨날 나오는 파트고 전자기학은 여러분 예상이 될 거야. 전기장 파트 있죠. 전기장. 전기장 구하는 거. 뭐 가우스를 쓰거나 점전화를 쓰거나 적분을 하거나 하여튼 전기장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 자기장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적분을 구하거나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 자기장을 구하거나 이거 맨날 나오는 이거.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 운동 기전력 하는 거. 이게 빈출이에요. 이렇게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 유도. 그래서 요보다 약간 급이 낮은 게 회로 문제가 또 가끔 잘 나와. 직류 회로, 직류 전원 장치에 매달린 회로. 회로라고 하면 저항, 그 다음에 축전기, 코일 세 개가 있잖아요. 저항, 축전기, 코일이 직류 전원에 매달려 있냐, 교류에 매달려 있냐. 요거 비교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 속에서 입자 혹은 다른 애가 있을 때 걔가 받는 힘 이렇게. 요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전자기학 파트는 가장 큰 줄기잖아요. 전기 파트, 자기 파트 두 개가 만나는 전자기유도 파트. 그 다음에 전기 파트에서 회로를 만든 것. 요거는 건전지, 저항, 축전기. 자기 파트, 전자기유도에 회로를 만든 게 코일. 이런 걸 연결해서 이제 직류전원, 교류전원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역학과 전자기학이 전체 대학 물리의 3분의 2 정도의 양이 돼. 공부할 양이요. 책의 두께 이런 거. 근데 그만큼 시험이 나와요. 이렇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22개에서 한 14개, 15개가 나오고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체 4개에서 최소 2개, 최대 3개까지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 약간 사소한 부분. 이게 단어로 되게 많지만 뭐 유체역학, 연력학, 파동, 현대물리. 요거는 되게 아마 양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교재나 강의에서 보면 전체 내용의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 정도의 양이지만 문제가 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에서는 유체역학, 유체가 정지할 때 압력, 부력. 유체가 흘러갈 땐 연속 방정식, 배열 방정식. 유체역학은 유체가 정지하고 있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를 미리 판단하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시험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이거야. 연력학 제1, 제2 법칙. 다 어디서? 그래프에서. 그래서 제1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열이 들어가면 뭐 일을 하고 나머지 자기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야. 이런 거. 제2 법칙은 그 과정마다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것. 혹은 열기관을 설계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제1과 제2 법칙은 보통 그래프를 주어지고
거기서 연력학 제일법칙에 대한 열량, W, 델타 U 계산, 그 다음 델타 S 계산, 엔트로피 계산 이런 게 좀 아주 잘 나와. 그 다음 파동과 빛에서는 빛은 거의 나옵니다. 소리는 나온 적이 있어요. 도플러 효과는 나온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빛의 굴절, 꺾이는 거, 꺾일 때 가장 중요한 전반사, 그 다음에 그 완전 평광되는 거 있죠? 반사가 평광될 때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 렌즈 문제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건 간섭. 간섭은 가장 기본은 이중순리 간섭, 그 다음 얇은 막 간섭, 뉴턴의 원무리 이런 위주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사실 정리하다 보면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딱 정리할 때 느끼는 게 양이 별로 없어. 그리고 개념이 잘 안 와닿지만 기본적인 내용 딱 정리해 놓고 있으면 실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정리하거나 어떤 교재에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만 잘 마스터하면 문제는 그렇게 응용이 돼서 막 이상하게 출제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루기가 편해, 여기가. 현대 물리는 양자역학, 양자물리. 뭐 쭉 되자면 아직 안 나온 거 포함시키면 광전 효과부터 컴퓨터 효과까지, 더불어의 물질파, 그 다음에 전자의 파동성을 파동함수에 입힌 것, 이렇게 파동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식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 무한 우물, 뭐 유한 우물, 포텐셜 장벽 이런 파트가 양자 물리고 상대로는 돼 있지만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수소 원자 모형. 이건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수소 원자 모형, 상대론 이렇게. 상대론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도 이거를 전체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 정도의 식은 암기하고 있자. 나중에 문제 풀이하거나 꼭 관련된 요거는 좀 보시고.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그 조금 계획이 약간 변경되고 있긴 한데 그 역학에서 특강 하나를 만들었어요. 회전 역학 이렇게. 회전에 대한 것만 모아서 한번 쫙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역학을 전체를 내가 보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회전 파트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 특강 자료를 좀 보시고 전자기하는 이제 제가 9월달, 10월달, 이제 10월달쯤 한번 할 텐데 여기 딱 가보면 전자기하에서 등장하는 모든 걸 다 해볼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을 갖다 놓고 10월달에 특강 하나 있고 11월달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짜투리. 역학 전자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몇 개 뽑아서 이렇게. 근데 공부하다가 여기가 뭔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뭔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파트는 제가 따로 특강을 열어서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약점 같은 거는 거기서 좀 같이 공부합시다. 자, 예상 문제란 뭐라지만 그냥 여러분이 그 심화 문제풀이 260제 교재에 다 넘기다 보면 유형마다 표시된 그 기출문제 개수만 봐도 알 거예요. 야,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런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아까 그 앞에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고려대랑 기출문제가 많은 유형 위주로 정리해야 돼요. 요걸 제가 이제 자료 올려드릴게요.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연세대는 이제 기본 틀이 20개와 2개, 22개 이거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개라는 것은 1시간에 22개를 풀려면 문제가 전체가 어려울 수는 없어요. 22개 중에 한 10개, 10몇 개 정도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쉬운 문제는 누구나 다 맞출 거예요. 공부했으면. 나머지 그 남겨진 한 10몇 개 정도의 문제 있죠. 어려운 문제.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더 실수하지 않는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연세대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뭐 과마다 다르겠지만 80점, 90점 이상 맞으면 점수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절대. 근데 8점 만다는 얘기는 22개 중에 한 2-3개 틀리면 돼. 그럼 나머지를 다 맞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제 시험장 가보면 그렇게 부담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요. 공부 웬만큼 하면. 근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거든요. 계산 같은 거. 그런 거 실수해서 1-2개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준까지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거는 모든 유형, 모든 범위가 고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뭐 정리한 거나 대학 물리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들을 그 시험 보기 전에는 언젠가 한 번은 전체를 한번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야, 맨날 그 중요한 거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사소한 거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지엽적인 것, 짱돌 같은 느낌이라 그래.
이상한 것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하는 것도 추가로 필요해요. 여기는 고려대는 어차피 4개 서술이고 여기는 시험이 나오는 단원도 거의 정해져 있어. 역학, 전자기, 현대물, 연력학.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문제 주제가 거의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상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고려대만 준비할 거야. 역학은 뭐가 중요하지? 아까 그 좀 전에 봤던 그 빈출 유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탁탁 찍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정말 시간 없다면 에이 버릴까? 이렇게. 사람 마음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해도 돼요. 고려대 서술은 정말 중요한 파트 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둘 다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TU가 많아서 몇 점에서 합격권이야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TU가 2명이 못 들어갈 거야? 1명이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거기서 제일 점수가 높아야 돼. 그러려면 사실은 막 찍어서 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냥 2개를 딱 퉁치면 그냥 대학 물리에 있는 영책이나 할리데이에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이론이나 예제나 연습 문제 이런 걸 다 웬만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는 이제 잠시 뒤에 해보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연세대와 고려대는 올해도 최근 3년치와 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이 2개를 따로 분리해서 연세대에 맞게 고려대에 맞게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를 2개를 딱 합쳐서 그냥 목표는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대학물리 교재가 있을 거예요. 영책이나 할리데이든 이렇게 2권 다 있으면 그냥 거기 나오는 연습 문제에 어떤 문제든 내가 그걸 정확히 푼다가 아니고 문제를 딱 만졌을 때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 몇 번 본 것 같아. 이렇게. 그 정도. 낯설지가 않아. 그 정도까지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여기에 뭐 기출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벗어난 적은 별로 없고 큰 틀에서 보면 영과 할리데이 책을 벗어나는 문제 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상한 짱돌 문제 있죠. 정말 생소한 문제. 그런 거가 나온다 하도 본인만 틀리냐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동시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 2달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자. 그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보통 이런 시험은 사실 그 시험 보기 하루 전날 합격한다 안 한다를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음 날의 시험이면 전날 그 본인이 공부하는 그 장소에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쌓아놓는 거야. 모든 과목에 대한 책을. 그리고 한 권씩 꺼내서 쫙 넘기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하루 만에 전 과목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만큼 쌓았는데 그걸 넘기다 보니까 넘긴다는 느낌이 뭐냐면 보다 보면 아는 게 많으면 막 넘어가겠지. 근데 하다가 이게 눈에 익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또 보게 될 거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하루 만에 다 못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험이라는 게 그래. 내가 내일 시험이면 오늘 그동안 공부한 걸 다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 과목을 한 번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사실은 하루 만에 되지 않아.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그 작업을 좀 시간이 길잖아.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은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물리로 말하면 이제 그동안 했던 이론 정리한 거.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혹은 뭐 어떤 식이든 이론 정리한 걸 쫙 봐야 되고 그다음 그동안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한 번은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본다는 게 막 다시 푸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전에 풀었어. 이렇게 하면 돼. 맞아. 이런 방법 위주로 보는 거야. 그걸 일주일 동안 해야 돼. 근데 일주일 동안 또 하기가 되게 버겁잖아요. 그러면 그 전주 한 2주 정도부터 다시 해야 돼. 요거 일주일 이렇게. 우리가 12월 초라고 예를 들면 12월 초에 일주일 동안 한 번은 다 보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한 번 다 보고 그리고 전날 그걸 한 번 하루에 다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전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 달 전부터는 뭐 하냐? 한 달 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 이게 잘랐지만 사실 의미는 없어. 그냥 하루에 내가 다 볼 수 있게끔 그 전에 일주일을 하던 그 주에 2주 동안 하던 여기 12월 들어서는 2-3번은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2달이 남았단 말이에요. 2달이 남은 상태에서 한 달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나머지 12월 한 달 동안은 두세 번을 이제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가 약한 데 있잖아, 약한 데. 약점 같은 거. 이거를 파악해서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학만 쭉 보니까, 역학에서 쭉 보다 보니까 회전이 약해.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전까지는 자기가 잘 해지 못했던 거, 이렇게. 어려운 파트를 골라서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예? 어떤 건 되게 쉬워. 쉽다고 할게. 어떤 건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둘 다 쉽게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두세 번. 그래서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아봐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 한 4주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그래. 역학에서 좀 애매한 거 하자. 두 번째는 전자기에서 애매한 거 하자. 세 번째는 나머지 파트 애매한 거 하자. 제일 마지막 한 주는 몰아서 한번 하자. 그리고 12월로 넘어가자. 넘어와서 이제 다시 전체 한번 싹 정리하고 일주일 정리하고 하루 전날 다 보자. 이렇게. 보통 이거는 이제 고시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고시라고 하면 예전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에요. 1차가. 그러면 약 이만큼 돼. 이만큼 되는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루 만에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책을 넘기는 스피드가 이렇게 빨라야 돼. 막 넘어가는 거야. 막 넘어가요. 근데 막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다 아는 거예요. 그 파트를 이렇게. 아니까 넘기는 거죠. 모르면 내가 계속 봐야 돼. 근데 처음 할 때는 책을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 예? 지금부터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한 달, 4주 동안은 다 봐야지.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나. 근데 그거를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복습하고 정리하고 암기해 놓으면 이때 가서는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D-1 전략이 어쩌면 이날 다 봤는데 다음날 딱 시험장 가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제 봤던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서 오늘 그냥 적용해서 풀면 돼. 이렇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D-1 전략을 잘 세우자.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물리가 100점, 100점 맞을 수 있을까? 혹은 80점, 90점 이상 맞을 수 있을까? 그거는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교재에 등장하는 연습 문제를 풀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려는 게 아니라 D-1일 하루 전날까지만 만들면 돼. 지금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예? 옆에 친구들 보니까 항상 시험 성적이 막 80점, 90점 달리는데 자기는 20, 30점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두 달 정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엄청.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전에.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을 잘 세워서 어디까지 내가 공부해야 될까를 그 목표치를 정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예제는 당연히 기본.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는 연습 문제 정도까지 풀 정도를 만들면 돼요.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힘든 과정이지만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는 게 많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다기보다도 좀 수월해지, 전보다는. 그래서 이게 교재마다 장점이 있다. 여기 영책은 연습 문제가 전체 번역은 안 돼 있지만 번역된 문제의 기준을 보면 괜찮아요. 서술 스타일이 좋아. 문제를 정리해서 이론 정리가 참 좋아. 근데 여기 할리데이는 두 개가 있는데 보통 9판은 번역이 다 돼 있고 10판은 이제 번역이 덜 돼 있다고요.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이론적인 내용은. 문제가 약간 덜 들어가 있고 여기 10판 같은 경우는 10판이 나오면서 이게 절판돼서 없어졌는데 사실 여기가 좋다. 9판이. 아마 지금 이거를 볼 시점에는 이 책이 여러분 세팅이 돼 있을 거야. 뭐든. 그러면 아직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버리고 이걸 구하면 되고. 요로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습 문제가 좀 다른 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느 파트 약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중구난방이야. 막 섞여놨어요. 다른 별이 아니라 그냥 막 섞어놨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좀 지저분해. 이거는 버리고.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있으면 풀어요. 있으면. 근데 없으면 여기를 풀어서 정리하면 되고 요 두 권에 대한 예제는 당연히 기본.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정도를 풀 정도를 만들면 된다. 그게 언제까지? 지금부터 두 달 동안 미친 듯이 해서 하루 전날까지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나중에 Q&A 이제 정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강의를 딱 필수 강의 이걸 설명을 드리면
그냥 물리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론 부분, 문제풀이 이렇게. 이론은 심화 이론, 요거 혹은 기본 플러스 심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다 대학 물리에 있는 이론들을 조금 따다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더 해놨는데 이론은 이 정도만 보고도 충분해요. 여기 봐도 충분하고 혹시나 대학 물리의 이론이 나오는데 요 수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론이 빠진 부분이 있어. 맞아. 역학에서 강원동량 파트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요. 막 돌면서 돌아가는 거. 세차 운동이나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여기에 특별히 설명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여기 파이널 할 때, 파이널 전체 복습할 때 이런 내용이 좀 보충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이널까지 뭔가 정리하게 되면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를 달달달달 정리하고 그 다음 파이널에 추가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대학물 이론을 전체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양을 늘리거나 할 필요 없이. 문제풀이는 뭐 10월 달까지 하고 있는 심화 260이 있고 예전 5, 6월 달에 했던 기본 230이 있어요. 이렇게. 요 두 개를 합쳐도 되고 이렇게. 이걸 하지 않았다면 요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뭐 막판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랑 260이랑 그 다음에 심화이론 혹은 기본 심화이론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정리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 교재를 보면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고 그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개를 깔아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굴러가는 경우에 대한 유형이 이론이 정리가 돼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다 비슷한 게 아니고 다 다른 문제 하나씩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260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앞에 했던 그 대학 물리 연습 문제를 웬만큼 풀 정도로 될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물리가 약하다 싶거나 조금 더 막판에 뭔가 집중해서 내가 실력을 확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한번 쭉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260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외우세요.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서 푸는 거야. 이런 방법을 정리했다가 그걸 다 암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판 이게 정리가 딱 된 시기가 10월 말쯤 될 테니까 한 11월 중반부터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그동안 했던 거를 전체 복습하는 시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0이나 할래대의 문제를 그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따 보겠지만 오답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다 정리하고 나서 10월, 한 11월 중반쯤부터 영책이든 할리데이든 거기를 문제를 풀면 지금 푸는 것보다는 그때가 실력이 약간 쌓였을 테니까 진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거, 뭐 아직 고민이 있다면 내가 물리 이론은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생략하고 요 260 문제 여기는 꼭 해보세요. 요거 가장 필수 이렇게. 그리고 뭐 파이널은 이제 11월 달부터 한 달, 한 7, 8주 정도 진행될 텐데 여기는 그냥 전체 복습이에요. 전체. 그래서 이론했던 것도 여기 다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정리하고. 이게 모의고사는 회차별로 진행이 되겠지만 막 전범위 섞어서 문제 하나가 출제가 딱 되면 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해당되는 다른 걸 다 여기서 연결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 딱 되면 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딱 들으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걸 따라가도 충분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정리될 유형은 뭐냐? 딴 거는 다 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말자. 역학은 강체전. 요거. 굴러가거나 축 고정이나 이런 거. 강체전 파트는 여기 원원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아까 그 작년 고대 기출처럼 이렇게 굴러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원원도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과 원원도기 섞여 있는 것. 요거 단진동. 굴러서 왔다 갔다 단진동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회전 역학이 여기를 중심으로 원원동과 단진동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충돌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충돌은 반드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힘에, 여기는 생략되는데 힘에 가서는 만류력 파트가 잘 나와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만류력을 받는 힘, 바깥쪽에 등속 원운동, 안쪽에 단진동, 스프링, 지구 외부와 내부를 잘라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원을 그리지 않고 타원 그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 거. 원과 타원의 차이. 지구 내부에서는 뭐가 달라지지? 이런 거. 그런 거를 정리 쭉 해놓은 게 역학인데 사실 역학은 문제가 나올 거리가 너무 많아서 참 찍기가 뭐예요.
그냥 웬만하면 다 중요한 조금씩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출, 가장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이거 세 개. 회전역학, 충돌, 오론동, 단진동. 이렇게. 전자기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거 정리해야 돼요.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것, 자기장 앙페르 법칙. 전기장에 대한 것, 자기장에 대한 것. 이거 정리하고 가우스와 앙페르 법칙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가우스 법칙은 점전을 딱 처리해서 적분하는 것. 앙페르 법칙은 전류고리를 잘라서 적분하는 것. 이건 비오사브 법칙이 하잖아요. 그것까지 확장해서 보시고 이런 전기장, 자기장을 세팅하고 그 전기장,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있거나 전류가 흘러갈 때 받는 힘 있죠. 전자기력. 요것도 잘 나와. 이렇게. 요거. 전기장, 자기장 그 안에서 입자 어떤 전류가 받는 힘. 요거 확인하고 전자기도는 또 영원한 시험 문제 스타일입니다. 전자기도는 그냥 패러데이 법칙을 써서 구하는 거랑 뭐 막대가 이렇게 이동할 때 생기는 전위차하고는 운동기 전력하거나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회로도 봐야 돼요. 회로. 이렇게. 직류와 교류 회로. 저항과 코일이 있는지, 저항과 축전기가 있는지, 저항만 있는지. 그게 직류 전원장치, 건전지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출렁거리는 교류에 달려 있는지. 그래서 교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상자를 그려서 처리한다. 이런 거 확인. 그래서 역학 전자기는 아주 대표적인 거 일단 무조건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머지 파트 있잖아요. 여기 연력학 제1, 제2 법칙 그래프에서 뭔가 계산하는 것. 유체역학은 유체가 흘러갈 때 정지할 때 비교하는 것. 빛의 굴절, 전반사. 그 다음에 그 전체가 굴절되는 100% 굴절이라 하는 그 반사량 평광 문제 이런 거. 양자물리, 상대론, 수소원자. 써놓고 보면 몇 개 안 되는데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범위가 다 나오고 고려대는 드문드문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적어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이나 이런 유형들은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물리가 너무 어렵다. 막판에 뭔가 적은 어떤 투자로 뭔가 큰 효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꼭 준비해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 요거는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그 막판 한 달 전부터 정리할 때 그때 그동안 공부한 거를 다시 꺼내다가 다시 한번 싹 복습할 때 필요한 거. 이때는 뭐냐면 정리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쉬운 데가 있을 거예요. 역학이면 뭐 예를 들어서 충돌이 제일 쉬워.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충돌부터 정리해 놓는 거야. 쉬운 것부터. 그리고 어려운 게 남잖아요. 어려운 게 나오면 어려운 걸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뒤쪽에 배치해 놓고 그래 다음에 할 때는 이 어려운 거까지 포함시키자. 이런 전략을 하고 처음부터 어려운 걸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어려워져. 전체가 내가 뭔가 자신감도 없고 그냥 어려운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잘한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전체가 뭐 다운되는 거야. 다운그레이드가 딱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계적으로 쉬운 거 정리해서 이만큼 맞추고 다시 또 쉬운 거 정리하고 쉬운 거 정리하고 이렇게. 근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이런 단원으로 끌고 가면 좋아. 우리가 단원으로 쭉 연결된 게 유체 연력학은 내용이 많지 않고 조금만 시간 투자해도 거기다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다고. 이거 1등으로 딱 정리해요. 유체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빛과 파동, 현대물리를 요 다음에 정리하는 거야. 사실 빛과 파동이라 하면 소리와 피 두 개인데 이론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현대물리는 좀 많을 수가 있는데 현대물리 정리할 때도 중요한 거 있잖아요. 시험 맨날 나오는 거. 그런 위주로 딱 정리하는 거야. 사실은 유체 연력학, 파동, 빛, 현대물리까지 쫙 정리가 되면 요거는 쉽게 정리될 거야. 이거를 일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하루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2일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자기학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전자기학은 회독수, 공부량이 쌓일수록 문제 응용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돼요. 이렇게. 처음에 전자기학 할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전화들이 날아다니고 뭐야 했는데 자꾸 반복하고 공부하다 보면 전자기만큼 쉽게 느껴지는 것도 없어. 그런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역학보다는 쉬워요. 전자기가. 그러니까 요거 정리한 다음에 전자기학을 딱 들어가서
그동안 했던 식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싹 다 끄집어내다가 싹 다 외우세요. 여긴 다 외워야 돼. 예? 전기장이 뭐야? 가우스, 앙페르 비교해서 가우스 법칙 6개, 앙페르 법칙 5개. 거기에 대한 결과물 싹 정리하고 전자기유도 패러데 법칙이 뭐야? 교리 위상자 어떻게 그리는 거야? 회는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거. 응용이 덜하기 때문에 쉬워. 근데 역학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부터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나중에 그래. 시험이 딱 끝나면 책을 펴잖아요. 앞에가 되게 시커먼해. 거기만 봐 맨날. 그러니까 역학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든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공부할 때 막판은 제일 뒤에 배치해놔요. 역학은 그래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응용이 되게 심해지면 문제가 어려워진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역학을 제일 뒤에 배치해 놓는 게 좋다. 이거 시간 없으면 그냥 중요한 것만 위주로 딱 정리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가장 공부하는 양이 제일 많이 여기 쌓여 있을 거야. 본인의 내공도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전체 틀은 이 안에서도 있죠. 쉬운 걸 먼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유체역학이다 그러면 유체가 정제할 때와 흘러갈 때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나는 정제할 때가 좋아. 뭔가 직관적으로 뜨기 탁 머릿속에 떠. 그러면 유체가 정제할 때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흘러가는 건 좀 이따 정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쉬운 걸 먼저 정리해서 자신감을 자꾸 이제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점수를 좀 고득점을 시키는 좋은 방법은 아니 문제가 너무 많아. 복습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전부 다. 공부는 다 하고 내가 다 문제 푼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한번 풀기가 되게 버겁다 이거예요. 아니 그 할리데이 막 찍어드리고 영책 찍어드린 거 막 해봐. 그게 몇 개가 되겠어요? 몇 천 개가 돼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두세 번을 반복하려면 내가 적어도 하루에 챕터 한 대여섯 개 막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걸 하지 않더라도 옛날 한 거를 다시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점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물리는 그림 위주로 해야 돼, 막판에. 그림을 보고 바로 문제에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떠올릴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남은 요거 이제 스텝은 뭐냐면 요거는 그냥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를 처음부터 잘 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처음엔 안 풀렸지만 내가 풀게 됐어. 그 풀게 된 게 솔루션을 봐서 풀게 되든 아니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풀게 된 거를 본인이 딱 정리해 놓고 이거를 절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절대 까먹지 않게끔 계속 복습을 돌려야 돼. 지나간 거에 대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면 아니 그동안 풀었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풀으면 그게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제일 목표입니다. 무조건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 건 절대 안 틀리겠다. 이렇게. 근데 복습 방법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복습이라는 것은 어제 한 걸 아침에 내가 어제 공부했어. 그러면 오늘이야 오늘. 오늘 아침에 딱 와서 어제 공부한 걸 쫙 봐야 돼요. 아니 어제 한 거니까 기억이 날 것 같지만 백지를 꺼내놓고 내가 어제 뭐 했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써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 진짜 그래요. 아니 어제 한 대여섯 시간 공부했는데 올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복습이란 것은 어제 열심히 공부한 걸 다음날 정리하고 일주일치 쫙 쌓이잖아요. 그걸 또 일주일 모아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걸 잘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이제 보통 계산이 많으니까 계산을 다 다시 해보는 게 복습이 아니고 형광펜을 딱 준비해서 본인이 정리한 거에다 찍찍 긋는 거예요. 이렇게. 역학의 영책의 5-16번을 내가 풀었어. 여기다 풀어놨어. 공책에다가. 근데 그걸 다시 꺼내다가 막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풀 것 같아 예상을 하고 내가 정리한 거에 딱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광펜으로 찍찍 칠하면서 방법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짧은 시간 동안 효과를 확 올리려면 어떻게 푸는 거야?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이거는 에너지로 접근하는 거야. 힘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카테고리. 어디로 내가 딱 들어가서 풀까? 그런 거 위주로 탁탁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복습하고 형광펜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면 편해. 막판에는 이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판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수업에서 참여해서 들었던 230, 160이 있으면 여기다 문제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260에도 260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작은 문제 1, 2, 3, 4, 5가 있으면 거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방법 위주로 형광펜으로 찍지. 이렇게. 그 다음 대항 분리 여러분들 문제도 옅게 풀었을 거야. 여기도 할리데이를 문제를 풀었으면 그것도 다시 복습할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방법 위주로 공식 위주로 이렇게 공식을 애로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상황에 맞는 공식이 뭐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그거 위주로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무조건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앞서. 나는 연구 할리데이 다 풀어야 되는데 다 못 풀었어. 그런 조바심이 아니고 그래 난 그동안 정리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틀리게끔 복습을 딱 하고 새로운 거 풀자. 하루의 계획의 출발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거면 여러분들이 잘 지키거나 노력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자 보세요. 이제 오답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는 이제 복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푼다 그것은 혼자 막 풀어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기 편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연습장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여기다 반을 딱 잘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영책의 문제다 그러면 번호를 쓰겠죠. 뭐 3-5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본인이 문제를 풀어요. 본인이 풀어요. 이렇게. 혹은 뭐 수업에서 하고 있는 교재다 그러면 260이야. 여긴 16번이야. 그럼 본인이 문제를 풀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거나 솔루션을 볼 거야. 그러면 내가 푼 게 문제가 틀린 것 같아. 여기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식을 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거야. 혹은 수업에 들어왔으면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문제 푸는 방법, 판서죠, 판서. 여기다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내가 푼 거랑 나중에 정리한 거랑 양쪽에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 풀었어. 내가 1번이야. 동그라미 1번. 예전에 풀었던 거야. 근데 솔루션을 봤어. 나중에 복습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요. 좀 가리고 여기다 다시 써.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때는 솔루션을 볼 거 없어.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바로 비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회독수가 높아질수록 여기에 칸을 여기다가 처음에 푼 것, 두 번째 푼 것, 세 번째 푼 것.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 거예요. 여기다 체크해.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연습장에다가 쓰는 친구 많던데 혹은 A4용지 막 날라다니는 거에다가 막 문제 풀고 뭐 책에다가 이거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보다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런 역사 데이터가 남아있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영책을 끝낼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내가 잔뜩 풀어온 거를 펴놓고 얘를 펴놔. 여기다 책을 펴놔. 문제 읽어. 3-5래. 읽고 나서 잠시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바로 딱 봐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푼 거, 뭐 몇 번 푼 거 있잖아. 쭉. 이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다 형광펜을 칠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된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에 문제 한 개가 들어가게끔 세팅하는 거예요. 영책이면 영책 공책이야. 그러면 0에 3-5, 뒷장에 3-7, 3-8 이렇게. 한 장에 한 문제씩.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에서 D-를 전략을 할 때 이것만 딱 책이랑 얘랑 펴놓고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형광펜으로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혹은 이게 아니면 이게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좋아. 여기 요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옛날 단어장 같은 거. 그래서 요걸 딱 준비해서 요거는 이제 편집이 가능해. 뜯을 수 있으니까. 앞에는 대략적인 질문을 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자세히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이렇게 날아가던 물체가 높이 h의 턱에 걸렸대. 1번 질문이에요. 시간이 뭐야? 2번 속도가 뭐야? 3번 뭐 중력 한들이 뭐야? 이런 질문을 잔뜩 배치해 놓고 요 뒷장에다가는 뭘 쓰냐면 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답도 막 풀이 과정 전체를 막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략이 해놔야 나중에 이제 볼 때 이렇게 어떻게 넘어갈지를 본인이 고민할 거예요. 뭔가 자세하게 써놓으면 잘 보기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답만 쓰거나 혹은 문제 푸는 시작 단계. 에너지로 쓸 거야. 답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이걸 한 장씩 해서
이걸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자, 요거 영책에 있는 문제, 할리데이 문제, 혹은 교재에 있는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를 여기다 다 정리해.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답만. 중요한 문제, 틀리는 문제. 이것만 정리해서 묶어. 이렇게. 이거는 역학이야. 이만큼 묶고 나중에 양이 쌓이면 역학에도 잘라야 돼. 이건 원운동이야. 회전이야. 이렇게. 이건 가우스 법칙이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이걸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D-14든 D-7이든 그때 가서 이것만 쫙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방법이 좋아. 예? 나중에 복습할 때 필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본인의 방법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본인의 방법대로 하되 모든 거는 처음에 내가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나중에 똑같이 틀리지 않는 방법을 풀 거라는 보장이 없으면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볼 때 본인이 편하게 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면 돼. 자, 저의 추천은 요거. 이런 식으로 오답을 정리한다. 내가 푼 거와 솔루션 답. 혹은 앞에가 질문, 뒤에가 답. 이렇게. 그 다음 오답 결과를 좀 봐야 돼요. 결과. 어쩜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실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 항상. 뭐 시험 보는데 맨날 시간이 모자라. 너무 자기가 자세히 푸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 상황은 그냥 가우스로 딱 넣어서 풀면 되는데 가우스 법칙의 출발부터 정의들을 식을 쓰고 막 이러고 있어. 혹은 너무 돌아가. 가우스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앙페로로 생각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은 너무 꼼꼼하게 자세해서 공부해서 그래요. 아까 했지만 형광펜으로 하는 연습이 중요해. 그러니까 쭉쭉 크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문제 푸는 방법 위주로 딱딱딱 요약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학은 사실 F는 MA잖아요. 제일 중요한 식이. 나는 F는 MA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얻을 거야가 아니고 문제에 맞는 F는 MA식이 있을 거야. 여러 물체는 덩어리 칠 거야. 쌓인 물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쪼개서 그 문제에 맞는 문제풀이 방식이나 공식을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가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바로 가게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접근력을 높여야 돼요. 시간이 모자란 친구가 은근히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게끔 세팅을 하고 실제 시험장 가면 연세대 같은 경우 22개지만 보통의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40분 정도에 딱 풀어요. 22개를 40분 만에 딱 풀어놓고 나머지 20분 동안 정리하거나 오답을 찾거나 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개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D-1 혹은 12월 한 중반쯤 갔을 때는 40분에 한 20개 정도 풀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문제풀이에서 모의고사 볼 때 한 40분 잡거든요. 서술 5개도 한 40분. 뭐 객관식 20개도 한 4, 50분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계산이 자꾸 틀려, 계산이. 계산이 자꾸 틀려. 나는 잘 푸는데 계산이 틀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것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계산을 못한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문제 접근을 잘했어. 바로 접근됐어. 아,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방법이 떠올랐어. 그러면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계산을 천천히 하면 돼. 여유 있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지 라고 문제 푸는 방식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실제 계산하는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산이라고 하면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적분이잖아요. 적분 해봤자 그렇게 어려운 적분이 아니에요. 미분 적분이 최대. 미방 푸는 것도 잘 안 나오긴 해. 예?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이 어렵진 않아. 근데 계산이 틀린다는 얘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접근이 너무 느려서 그래요. 이렇게. 얘랑 같은 얘기야. 예? 그래서 나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방법이 탁 떴어. 순식간에.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 확보되니까 계산을 여유 있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요걸 하기 위해서 얘도 해보고 쟤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어. 결국에 방법은 떴어. 근데 문제 풀는 시간이 되게 단축된 거야. 예?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풀려다 보니까 계산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자꾸 틀리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시간이 모자라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아 이때도 뭐 더하기 빼기 계산이 틀린다 그러면 연습이 필요한데 자꾸 이상하게 틀려. 예? 그러면 막 계산을 능력을 키우자가 아니고 여유가 생겨야 돼. 마음에. 그러려면 문제를 빠르게 푸는 접근 방법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빨리 한다 그러면 여유가 있어. 계산도 틀리지가 않아. 근데 이거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접근이 안 떠올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체, 대학 물리 전체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론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뭐 문제를 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기 전에 난 역학을 하고 있어. 그럼 역학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처음에 했던 미적분학부터 시작해서 뭐 상대 속도가 뭐야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단진동까지 있죠. 그거를 한 방에 쫙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풀어봐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접근이 빠르면 접근이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접근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론을 전체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복습이 중요해. 예? 그리고 각 파트별로 유형별로 뭐가 중요시되고 어떤 공식을 쓰게 되는지 다 암기가 되면 제일 좋아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예요. 시간이 모자라거나 계산이 자꾸 틀리면 문제마다 어떻게 푸는 거야라는 방식이 늦게 떠서 그래. 그거를 빨리 뜨게 하는 방법은 자꾸 봐야 돼요.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접근을 모른다 그러면 진짜 이건 이론 중심에 봐야 돼요. 이론을 더 보강해야 돼요. 요거 이제 점수별인데 뭐 모의고사 보다 보면 보통 80점 이상이 맞으면 거의 합격권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든 평균에 50점, 60점 나오는데 평균에 금방 평균 근처에 있다. 평균 낮다. 크게 세 가지. 그러면 80 이상인 친구들은 실수를 줄여야 돼요. 80 이상에서 점수가 뭐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100점, 어떨 때는 90점, 어떨 때는 75점 이렇게. 근데 그 틀리는 유형을 잘 찾아보면 계산을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접근은 잘하는데 계산이 틀려. 그러면 그 계산의 실수를 줄이는 전략은 전체를 한 방에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아까도 똑같은 얘기 반복될 수 있는데 물리를 나는 점수를 잘 받고 있지만 불안해. 점수가 무슨 파동이야. 널뛰기. 그러면 재수가 좋아서 100점이 좋지만 재수 나쁘면 75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진폭을 줄여야 되는데 진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 방에 정리하는 연습을 몇 번 하면 이게 치유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역학이 약한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그냥 역학보다 전체를 한 방에 정리하는 거야. 전체를 한 방에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50점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오답에서 어디서 생기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 왜 점수가 50밖에 안 되는지의 분석이 먼저 필요해. 앞에 돌아가서 계산이 모자라, 무슨 시간이 모자라, 계산이 자꾸 틀려, 접근이 안 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50점 금방 친구들은 제일 좋은 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방식을 정리를 필요해요. 아까 그 오답 정리처럼 이렇게. 그걸 계속 들여다봐야 돼. 그 다음에 점수가 너무 낮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있지. 2달 동안 확 끌어올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이론을 좀 보강해야 돼요. 저희가 했던 심화와 기본 심화 이론이 그냥 이론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다 연습을 했다고. 예제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을 꽉 잡고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제 문제를 조금씩 추가시키되.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할 거야.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 있죠.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그거부터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역학이면 회전역학, 충돌, 원운동, 단진동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하고 전자기 파트는 뭐 전기장 파트, 자기장 파트, 가우스 앙페르 법칙, 전자기유도 이런 거 정리하고 이렇게 중요한 위주로 정리를 딱 먼저 해놓고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격까지 나머지 파트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뭐 최종은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면 이건 합격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느낄 거야. 지금쯤이면 아 점수가 너무 안 나와 이 파트는. 그러면 그거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게을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서 찾아보고 복습하고 아니 복습된 문제랑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가 다른데요. 어떻게 풀려나? 아니 비슷하다고. 방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을 하나의 문제의 샘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이상한 문제들을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전까지 했던 내용의 요약은 뭐냐면 남은 2달 동안 일단 최대한 그동안 공부했던 지나갔던 데이터를 다 꺼내다가 전부 다 꼼꼼하게 복습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방식은 문제집에서 문제는 그냥 어떻게 자세하게 계산기에 두들겨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방식을 탁탁 생각해서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나오는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왜 틀린지 오답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면 돼. 그리고 최대 목표치는 어디까지? 영과 할리데이 나오는 연습 문제가 잘 풀릴 때까지 연습하면 돼요. 대표적인 Q&A 이건 뭐냐면 질문이 많아. 그래서 그 질문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 3가지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시간이 없다. 짧은 시간에 물리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그럼 수업에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를 추천해 달라. 혹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무 진도가 느리다. 이러다가는 12월 지나서 1월 달 끝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론 정리를 잘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줘.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으로 푸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내가 풀 것 같다.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걸 운동량으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잘 안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론에서는 뭔가 정리가 됐지만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 속에서 연습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거고. 3번째가 뭐냐면 이 대학 물리를 자꾸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추려서 드리는데 이걸 다 풀어야 되느냐. 시간이 없다. 영과 할리데이를 막 다 풀으라고 막 숙제처럼 나눠주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이런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의 답은 뭐냐.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강의가 뭐냐. 그러면 심화 이론. 기본 심화는 지금 양이 많으니까 심화 이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 260. 요 2개가 필수예요. 파이널 시간 없으면 제껴. 근데 여기 파이널은 이제 요거는 요 앞에 정리한 거를 요거는 단원별이지만 요거는 그냥 막 섞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어놓고 그냥 이거를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요 2개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요까지 하면 제일 좋아. 이렇게. 나머지 앞에 있는 기본 이론, 기초 다 빼고 기본 문제풀이 230 빼고 가장 필수는 심화 이론, 심화 문제풀이 2개.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남은 기간 동안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다. 보통 인강을 듣게 되면 제가 전에 공지사항 올린 적이 있는데 인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스탑을 누르기 시작해요. 그게 정말 물론 저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스탑을 눌러서 나 혼자 생각을 해서 정리해. 계산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 다시 플레이를 누르고 하다 보면 1시간 강의가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마음은 되게 상쾌하고 이해가 잘 되고 되게 좋은데 정해진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물리라는 게 그리고 한 3주가 지나잖아요. 그 이해를 잘했던 게 또 까먹어요. 이렇게.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그 인강 예전에 공지사항에 올렸던 거 뭐냐면 인강도 형광처럼 해야 돼. 이렇게 플레이를 딱 눌러놓고 절대 스탑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모니터에 집중해서 여기서 내가 지나가면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1시간 강의면 1시간이 딱 되면 동시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탁탁탁 진행되는 그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약속을 해. 절대 스탑을 누르지 않고 그냥 강의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리고 강의에서 만약에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그 정리하고 이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전략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 2개를 합쳐서 봐요. 합쳐서. 이렇게. 그래서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 합친다는 얘기는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운동 파트란 말이에요. 운동의 기초, 중력장 운동, 공기장까지. 챕터 1.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론을 딱 듣고 바로 힘의 이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거 듣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병행하는 거예요. 물리는 이론이 잘 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동시에 해결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에 해결. 그래서 이론을 단원별로 해보고 그 단원에 맞는 문제를 풀고
강의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내가 힘에 대해서 이론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거를 문제 속에서 바로 연습을 해봐. 그러면 아까 그 오답노트 같은 거 정리 딱 한 거 거기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를 정리하다 보면 여기서 했던 이론이 거꾸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정말 시간이 없으면 두 개를 병행해서 한다. 묶어서. 그리고 파이널은 약간 물론 이거 하면 좋지만 시간 없으면 이거 두 개 묶고 이걸로 풀로 돌려요. 열 몇 번 보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문제길이 어렵다. 문제는 영과 할리데이를 문제를 풀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이게 지금은 안 풀리지만 내가 이거를 푸는 방법을 알게 됐다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복습 위주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과 할리데이 책이 있다. 어떤 책이 있던 그 제가 매번 하게 그거예요. 문제 수를 세. 영책의 챕터 3에 10개를 풀어야 돼. 10개에다 4를 곱하면 40분이야. 40분의 시간을 딱 재요. 그리고 시간 재는 동안 문제가 안 풀려도 끝까지 문제 읽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 아까 그 노트에다가 이쪽에다 풀어. 다음 넘어가 다음 문제 풀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간을 딱 재고 나서 솔루션을 펴. 1시간 지났어. 솔루션 보면서 이제 맞춰봐. 이렇게. 그 내가 푼 거에다 오른쪽에다가 솔루션 있는 걸 여기다 적어. 적다 보면 어디가 실수했는지 보일 거야. 이렇게. 여기를 나중에 복습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가 10개라면 40분 동안 문제를 풀고 10분 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그 문제의 솔루션을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혼자 끝까지 풀 거야 라고 막 낑낑이 해서 1시간에 한 문제 풀고 이러면 진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그 맞춰보는 과정도 혼자 자꾸 해보려고 하지 마요. 시간이 없어. 그럼 이제 솔루션을 펴놔야 돼. 펴놓고 얘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감상한 다음에 그걸 내가 정리해 놓고 그 정리된 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가 잘 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론은 괜찮지만 문제가 다 안 풀리거든. 물리가 원래 그래. 과목의 성격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내가 잘 풀려면 어떻게 푸는지는 솔루션이나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을 일단 듣고 거기를 정리하고 그거를 풀로 복습하면서 암기하겠다. 그래서 결과식 위주로 암기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을 하고 이런 문제는 이 식을 쓰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 식을 쓰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 상황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라는 거를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형광펜으로 이렇게 막 칠하면서 복습하고.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풀리지 않으니까 남이 풀었던 문제 푸는 방식을 내 것처럼 카피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대학물리 교재가 되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다 풀어야 되느냐.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수업에서 했던 심한 문제풀이나 파이널에 등장하는 문제 성격 이런 것들이 보통 대학물리 연습 문제에 등장하는 게 많아. 비슷한 스타일이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다 문제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달달 외우겠다. 공식과 문제 푸는 방식, 문제를 연결하는 그 구조 같은 걸 통으로 외우겠다 그러면 그 상태라면 이 대학물리 연습 문제가 좀 풀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학물리 연습 문제는 이 수업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문제풀이에서 썼던 방식을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 문제. 근데 시간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못해도 이거를 전체 내 걸로 만드는 시기가 한 10월 중반, 11월 중반, 11월 말이 되면 12월 남은 기간 동안 2, 3주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여기 이걸 다 복습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하나 시간을 쪼개서 연기든 할리데이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할까? 막 문제 풀고 할 시간이 없으니 문제를 보고 읽고 어떻게 푸는 거야 방식을 떠올리고 안 떠오르면 바로 답을 봐야 돼. 이렇게. 문제와 답, 문제에 답, 문제 답. 이렇게. 원래는 원래 정상적인 것은 문제를 개수를 추려서 그걸 시험지처럼 정해진 시간에 풀고 그걸 맞춰보는 과정이 좋은데 내가 12월 넘어가서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문제와 솔루션을 펴놓고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20개 정도를 풀 정도로 이렇게.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거예요. 빈출. 역학은 회전 역학, 충돌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전자기는 가우스와 앙페르가 있는 전개장, 자기장 그 다음에 뭐 전자기 유도 이런 걸 먼저 하고 빛 이런 건 굴절, 간섭 먼저 하고 현대물리는 뭐 양자론, 수소원자, 상대론을 먼저 하고 이렇게 중요한 파트만 여기에 연습해도 돼요. 정리하면 일단 모든 그 연간 커리큘럼에 등장하는 모든 강의를 지금 단계에 다 수강을 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필수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 요거 추가되면 좋다. 이렇게. 그 다음 문제 해결이 너무 어려우면 문제 해결의 방식을 남이 했던 뭐가 했든 내가 그대로 카피한다. 그런 마음으로 솔루션을 바로 보겠다. 그리고 그 방식을 내가 정리해서 암기하겠다. 요거. 대학물 연습 문제는 풀면 좋아.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지. 근데 그것도 이제 방식이 있다. 시간이 없는데 그거를 몇천 개가 되는 걸 다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돼야 돼요. 여기 있던 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실제 해볼까 연습해볼까라고 딱 들어가는 그 시기에 너무 시간이 없으면 바로 문제와 답을 펴놓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방식만 내가 딱 정리하려고 노력해봐요. 자,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사무치면 전봇대도 꽃이 핀다. 이렇게. 옛날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인데 두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시간을 잘 쪼개고 예전 고위생이 하는 것처럼 막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나고 그건 좀 힘들더라도 내가 눈 떠 있거나 공부하려고 딱 책상에 앉는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달이라는 과정 동안 최대한 뭔가 끌어올리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오늘 딱 이제 요거를 보는 순간 요걸 딱 마치고 지금 날짜부터 12월 19일, 그 다음에 12월 26일이라는 그 시험 날이 떴으니까 그때까지 이번 주는 뭐 하고 다음 주 뭐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는 뭐 하고 내가 적어도 12월 중반 시험 때까지는 뭐 대학물 연습을 좀 풀어보고 그 다음 강의가 있으면 이것저것 들어보고 그런 걸 다 계획을 딱 세워봐요. 오늘.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이 걸리든 촘촘하게 세워봐. 주별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루는 그 주에 일요일 뭐하고 월요일 뭐하고 화요일 뭐 이렇게 딱 꼼꼼하게 세워봐. 그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아. 그게 자신감이 돼서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계획을 딱 세우고 미친 듯이 노력하다 보면 전봇대도 꽃이 필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져요. 그거 믿고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합격합시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인데 여기 뭐 나머지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게시판을 쓰거나 뭐 제 개인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기타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마칠게요.